이번에도 영화 같은, 아니 영화보다 더 잔혹하고 무서운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부모 피살 사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모든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미스터리 수준입니다. 맨 처음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현재 수감 중인 이희진 씨의 동생이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사를 했는데요. 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 갔더니 이미 살해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용의자 1명을 검거했는데 공범 3명,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용의자 1명이 인터넷으로 이 사람들을 찾아서 같이 공모한 정황이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 중국으로 출국해버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국으로 떠나기로 준비하고 비행기 표까지 끊어놓은 다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범행 동기입니다. 일단 용의자는 2천만 원 채무 관계가 있어서 그걸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데요. 그 집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돈 5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까? 첫 번째 의문, 바로 범행 동기입니다. 그러면 그 5억 원 과연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부모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집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비밀번호는 알게 됐을까? 그리고 현금 5억 원이 있는 것은 또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 5억 원은 이희진 씨의 동생이 가지고 있던 슈퍼카를 팔았는데 거기에서 5억 원을 부모님께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 사정까지 다 아는 것일까요?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두 분의 시신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부친은 평택에 이 범인들이 마련한 창고에서 발견이 됐고 모친은 그 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두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왜 한 분의 시신만 다른 곳으로 옮겼는지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또 하나, 한 달 가까이 범행 계획을 세워놓고도 달아나지 않은 것, 정말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잡힌 게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의문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점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MBN의 안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씨 아버지의 시신이 평택의 한 창고에서 발견된 이유가 의문입니다. 일당은 시신을 냉장고에 넣은 뒤 이삿짐 센터까지 불렀습니다. 범행 후 바로 도주하지 않고 왜 시간을 들여 시신을 옮긴 걸까? 전문가들은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실종 상태로 놓고, 그러니까 어머니만 발견하는 걸로 해놓고 아버지가 뭐 실종 상태로 해놓으면 일단은 유력한 용의자로 아버지가 떠오를 수 있으니까. 경찰은 피의자 1명을 검거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3명을 쫓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인터넷을 통해 경호 목적으로 3명을 모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지난달 25일 오후 3시 15분쯤 이 씨 부부의 집으로 침입했고 3명은 밤 10시가 넘어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사건의 시간대 흐름으로 볼 때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집안 금고에 보관 중이던 5억 원은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의문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예, 의문점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진환 교수, 우리가 뭐 저렇게 부모가 이렇게 뭐과 연관이 돼서 또 살해당하고 이런 것도 참 영화로 보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경악스러운데, 맨 처음에 이제 신고를 했던 사람이 이희진 씨의 동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이렇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용의자가 살해하고
그 어머니의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이렇게 동생이 연락을 하는데 계속 자기가 어머니인 것처럼 어머니 행세를 했던 어머니 거죠. 행세를 한 예, 거죠. 예. 그런데 이상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집으로 갈 테니 비밀번호가 달라져 있으니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집으로 가니까 또 비밀번호가 틀리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맨 처음에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얼른 이희진 씨 동생이 가장 의심스러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을 쭉 듣고 보면 또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뭐 영화 같은 뭐 범죄다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예. 대단히 엽기적인 살인이고요. 엽기적이죠. 예. 또 범행 동기가 아직까지 좀 분명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많은 의문점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생인 이희진 씨가 상당히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희진 씨 동생이 동생이죠. 그 이 부모 피살된 부모들이 이를테면 집에 돌아 현금을 들고 이른바 차량을 판매 대금 중에 5억 원이라고 하는 현금을 들고 집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미 이 김 씨로 되어 있는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집에 와서 돌아올 것을 알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잠복하고 있었거든요, 네. 사실상. 그래서 거기서 범죄 행위를 벌이게 되는 점. 그러니까 어떻게 이 범행의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오늘 그 시점에 현금을 들고 오는지에 대한 네. 이거 어떻게 인지했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현금 추초 부분이죠. 네. 밝혀져야 될 부분이겠고요. 두 번째는 앞서 뭐 취재 기자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자, 시신을 분리해서 유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한 분은 뭐 장롱 속에다가 오랫동안 유기를 했고 또 한 분은 평택의 창고에다가 유기했고 냉장고에 담아가지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이 보통 범죄자들이 보여지는 패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되게 수사관들에 따르면 그 뭐랄까 안매장을 한다든지 같은 장소에다 되게 유기를 하는데 이게 분리해서 유기하고 있다는 것.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그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경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하루 만에 또 이 범인이 잡힙니다. 예.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볼 때 이게 그냥 통상적인 엽기적인 살인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뭔가 청부 살인의 가능성까지를 놓고 수사를 좀 더 정밀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닌지 예. 뭐 그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정말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정태근 의원 지금 사실 좀 곤란한 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저녁 식사 드시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이런 사건인데 그런 부분들 조금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복잡하고 꼬여있는 그런 사건도 쉽게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크게 봐서 이번 사건에 이 치밀함과 허술함이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치밀하다는 거는 한 달 넘게 준비를 했고 청부 살해를 했고 또 시신을 유기할 수 있는 창고까지 마련을 했고 그런데 굉장히 허술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요. 처음에 사건을 벌일 때 아파트에 들어가는 CCTV가 무수히 한 20대가량 있었는데 다 그대로 노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의자인 지금 김모 씨라는 사람이 이 20일 사이에 일본도 갔다 왔습니다. 하루. 그랬나요? 예. 그런데도 도피를 안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신을 한 군데 유기를 한 것이 아니고 여성 피해자들은 그 집안에 뭐 있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뭐냐면 우리 정기남 교수 얘기하고 좀 비슷한 건데 주범이 따로 있는 거 아닌가. 예. 무슨 얘기냐면 뭐 저도 사실은 뭐 수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오늘 이렇게 쭉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그 용의자가 원래 저 행위를 할 때에 뭔가 보상을 받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2천만 원 채무를 받기 위해 가지고 저걸 했다고는 누구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저 행위를 했고 예. 근데 그게 실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저러한 잔혹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뭔가 이익을 취하면서 그 대가로 저 김모 씨한테 뭘 주기로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간을 좀 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와중에서 그 사건이 드러나야 됐고 그래서 CCTV에 나와 있는 모습을 가지고 바로 특정해 가지고 예.
그 검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저런 의문점과 관련해서 우리 뉴스아이디의 김경중 PD가 이런 사건의 전문가죠.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하셨던 백기종 강력팀장에게 전화해서 여러 가지 좀 물어본 게 있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이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범행을 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는데 우선 평택 그 빈 창고를 임차를 받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희진 씨 부모의 주거지가 어딘지 확인하고 또 도락 비밀번호가 뭔지를 보고 또 부모 범행 타켓이 언제 외출해서 언제 돌아오는지를 알았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시간 동안 이 범행을 준비하고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비행기를 범행 당일날 밤 11시 15분에 중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티켓팅을 이미 해놓고 공범을 출국시켜버리는 등 범인, 주범도 지금 범행 이후에 외국을 다녀온 흔적들 이런 부분들로 보아서 범행을 단독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조력자나 배후 세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죠. 예. 서종 변호사, 형사사건 변호도 많이 하셨죠? 예. 이거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말 이게 어렵다. 제가 이제 이 방송 전에 조금 전에 넣었던 백기종 예. 이분하고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계속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다 들어왔는데. 그러셨군요. 마침 이게 논에 보니까요. 예. 저도 이게 어려운 게 일단 제가 보기에 가장 문제는 이제 범행 동기인데요. 저는 이제 2천만 원 또는 이제 5억이 동기는 아니라 봐요. 2천만 원은 말이 안 되고요. 예. 5억은 이제 우연히 잡한 게 5억이 됐지만 예. 5억을 강도를 해가지고 3억을 중국인한테 저는 줬다 봐요. 한 3명이 1억씩 안 받고 누가 범행 가담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살인인데. 5억 노리고 간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범행 동기는 분명하다 봐요. 바로 이제 이희진의 범죄 수익을 찾은 거죠. 이희진 이분이 예. 주가 조작으로 공소장에 보면 160억입니다. 예. 그 외에도 이게 다단계 피해 금액도 또 몇십억 대요. 예. 그러니까 수백억의 돈이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 집이든 어디든 그 돈을 숨겨놨지 않겠냐. 교도소에 있으니까. 예. 그걸 노렸다 봐요, 저는. 예. 따라서 이게 범죄 수익을 수백억을 노리고 들어가지 5억 2천만 원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예. 2천만 원은 자기 양형을 위해서 나 2천만 원 내 피해받기 때문에 하면 또 감형되잖아요. 예. 그런 의도고요. 아하. 자, 두 번째. 배후 공범. 저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거하고 중국 사람은 있지만 이 수백억의 돈을 노리려면 직접 이게 배후 주도하고 모든 계획을 짜고 이런 분이 직접 현장에 갈 리가 없잖아요. 예. 배후에는 모든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돈을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겉으로 드러난 수배 이거 외에 CCTV 외에 예. 분명히 배후의 공범이 있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김모 씨는 뭐 이름 말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백기종 그분이. 네. 김모 씨는 이제 도망 안 가고 배분 받을 몫이 있으니 예. 계속 이게 남아있은 게 아닌가. 중국 사람은 1억 받으면 자기는 끝난 거예요. 예. 중국에서는 이제 한탕하고 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김모 씨는 배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있은 게 아닌가. 이게 들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의혹들 있잖아요. 신고가 아주 3주나 늦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범인들이 치밀하게 카톡으로 모친 행세를 하면서 아들하고 주고받은 카톡도 있고 예. 이런 이제 얼마나 이게 치밀하게 준비했으면 신고도 못하도록 3주 예. 이런 이제 경위도 의혹이 가고 예. 마지막에 저는 도저히 모르게 시신을 분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도저히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범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이것도 이게 고도로 계산한 게 아닌가. 예. 현재로서는 이게 추측해 보는데 아하. 앞에 1, 2번은 제가 이제 확실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요. 그러면 이희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모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누군가가 그 돈의 은닉처를 찾아내려고 했다라고 하면 좀 짐작하는 인물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형을 살면서 추징금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을 이렇게 압류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미 많이 은닉을 해버렸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이거 추징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 돈을 찾아라. 그래서 이제 은닉된 걸로 본 거고 추징금이.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큰 거액을 노린 범죄 전문 집단이지 예. 피해자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피해자가 이게 이렇게 치밀하게 못하고 보통 이게 피해자는요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거나 막 이렇게 법정에서 이런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피해자가 자기가 이게 돈 거액을 노리고 범행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저는 이제 전문 범죄 집단이 아닌가. 근데 제가 왜 배우 주범을 또 의심하냐면 예. 이 김모 씨라는 겉으로 닿던 주범 있죠. 예. 이분이 전과가 없어요. 이분이 이게 혼자 이걸 모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역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배우 큰 주범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차지원 교수, 지금 네. 정말 궁금한 게 공범이 있다면 누굴까? 네. 그리고 그 부모의 집 쉽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비밀번호까지 알고 네. 언제 들어오는 것도 알고 네. 얼마가 있는 것도 알고 그렇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뭐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그러면 과연 공범이 없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진실은 아닐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판넬에 지금 숨겨진 반전 아니면 숨겨진 복선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번에는 마땅한 영화 대사가 없습니까? 예. 그 제가 한 30년 전에 제가 그 초년병 기자 시절에 예. 경찰 기자를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예. 3년 정도 할 때 선배들 또 뭐 당시 경찰들한테 항상 그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금 그 동기 예. 그리고 또 최초 이 신고자 내지는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또 사건 이후에 지금 처리되는 과정. 이러한 부분들을 세 가지를 제일 중시해서 바라고 그랬는데 그 지금 그 앞서 우리 그 정인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그 형사사건에서 보는 전형적인 패턴하고는 전혀 지금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이 이진 씨라는 분이 지금 그 이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와 관련된 이 지금 재산을 노린 그런 아마 거대한 그 빅피처를 그린 누군가가 또다운 배우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예를 들면 지금 그 이 범인으로 지금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모 씨를 상당히 이용을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아마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 그 중국으로 도피했다는 이 지금 중국 교포 3명. 예. 이 세 사람을 잡는 것이 저는 상당히 시급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세 사람이 상당한 이 진실의 그 열쇠를 쥐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중국에 지금 그 인터폴을 통해서 적식 수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중국에서도 이런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만큼 아마 그 3명을 잡아서 이렇게 그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마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연 공범이 있을까? 있다면 누구일까? 이것과 관련해서 범죄 심리학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수정 교수의 녹취가 있는데 한번 그 부분 들어볼까요? 이 피의자가 이제 묵비권한 행사를 일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생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그 5억이 그 집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정도의 관계면은 이게 그냥 모르는 사람이 우발적으로 저지를 뭐 우연에 의한 결과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때문에 이제 동생도 수사 선상에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피해자의 가족이긴 하나 범인이 여전히 한국에 남아가지고 물론 도주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세 명이 도주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가지고 뭔가를 이제 도모를 한 게 아니냐. 동생을 상대로 아직 뭐 15억 정도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사건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네, 이수정 교수 얘기를 들어봤고요. 백기종 수사팀장도 공범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우리 뉴스와이드 팀에 해줬는데 그 부분도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해외로 도주하지 않고 체포가 됐느냐. 이 부분은 또 이런 가설이 가능합니다. 범행을 만약에 청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범행 목적을 이루지 못했거나 약속을 지켜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시신만 옮겨놓고 두 번째 어머니 이진 씨 어머니 시신은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을 지켜라. 또 목적을 분명히 나는 그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밀당이 오가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예, 고영신 교수님도 기자 시절에 사건 현장 많이 참 다녀보셨을 텐데 지금 다녀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장 이제 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공범이 거대한 그런 그게 배우 있는 것 같아요. 배우가 있는 건 틀림없는데 지금 이 김모 씨가 그 CCTV도 다 찍고 있는데도 뭐 그거 그대로 놔뒀어요. 비밀번호도 알아요. 또 부모들이 언제 출입하는지도 알아. 또 돈이 있는 것도 알아.
그렇다 한다면은 이 김모 씨가 지금 그 이진 씨 부모하고 잘 아는 사이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드나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또 드나들고. 더 잘 아는 진짜 범인이 가르쳐 줬을 뭐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거고. 있고 예. 또 이 김모 씨와 이진 씨의 동생 간에는 서로 친분 관계가 없었는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이 수사의 어떤 단서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뭐 이진 씨 동생도 그동안 뭐 용의선상에 올라 있었습니다만 예. 그 최초 신고자고 예. 또 부모들은 돌아가셨지만 부모하고도 금전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연결을 시켜줬을 거 아닙니까? 뭐 2천만 원이든 얼마든 간에 그런 관계를 누가 연결을 시켜줬고 또 범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이 시켜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거기서 일본도 갔다고 한 것 보면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을 거다. 예. 그럼 그 관계를 경찰이 파고들어서 예. 쫓다 보면은 금방 핵심 그 고리를 예. 찾아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수사력도 상당히 좀 강화가 됐으니까 빨리 좀 전모가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만 김인성 교수는 어떤 점이 좀 궁금합니까? 이게 너무 끔찍한 일이라서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뭐 예단하기도 좀 어렵고. 다만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의문이 드는 건 하나는 이제 3주 동안 이제 어머니 카톡은 이제 답을 했다라는 게 나왔는데 결국 이제 아버지도 있었을 거고 그 카톡들이 상당히 이제 여러 관계가 있었을 텐데 과연 그것과 관련돼서 다 응답을 한 거냐 그러면 범인이 예. 전화도 왔을 텐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그 의구심 그러니까 3주 동안 관계가 이렇게 단절됐는데 아 과연 어떤 사람도 찾아보지 않은 거냐라는 뭐 그런 의구심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희진 씨가 우리 그 서정욱 변호사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이제 사기 사건에 연루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주식 사기, 이제 160억, 그리고 다단계까지 치면 뭐 한 300억 규모 정도의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중 피해자가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상당히 악의적인 걸 품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원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찾기 위해서 뭔가 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예, 가설로서. 예. 예. 이제 하나, 둘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또 중요한 속보가 나오면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